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열혈입니다. 송덕수 교수님 적진 심판 심민법 강의 2회도 240페이지 3번의 126조의 표현들이 보겠습니다. 사마열혈TV 7차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이는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대리인이 대리권을 넘어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양가를 요건, 반가를 관해 기본 대리권의 존재. 대리인이 일정한 범위 대리권, 즉 기본 대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전혀 대리권이 없는 자의 범위에는 표현 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사실의 행위에 위임을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여기에 관한 판례의 태도는 통일되어 있지 않다. 대법원은 이전에는 대리인이 아니고 사실의 행위를 위한 사죄를 하더라도 외관상 그에게 어떠한 권한이 있는 것 같은 표시 내지 행동이 있어 상대방의 그를 믿었고 또 그를 믿음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표현 대리의 범위에 의하여 본인에게 책임져 상대방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그 뒤에는 증권회사 직원이 아니면서도 사실상 투자 상담의 역할을 하는 자가 유가증권 매매의 위탁을 등을 한 경우에 관하여 제116조의 표현 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무권 대리인에게 법률행위에 관한 기본 대리에 있어야 하는 것인 바 증권회사로부터 위임받은 고객의 유치, 투자 상담 및 권유, 위탁매매 약정 실적의 제보 등의 업무는 사실상에 불과하므로 이를 기본 대리권으로 해서는 권한 초과의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하였다. 여기에 대리인은 본인으로부터 직접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에 한하지 않으며 그 대리인으로부터 권한을 수여받은 자나 복 대리인이어도 무방하다. 이와 같은 대리인이 기본 대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 그 대리인이 권한을 벗어난 행위와 같은 종류의 대리권이거나 비슷한 것일 필요는 없다. 그리고 그 행위가 대리권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서 무방하다. 그리하여 가령 241페이지 임야 불화의 동업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본인 소유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등기 신청의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대물 변제를 한 경우에도 제126조의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 대리권의 성격, 범위 등이 정당한 의미의 판정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반가로 1번에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 대리인이 권한 밖에서 대리행위를 하였어야 한다. 대리인이 권한 내에서 대리행위를 하였으면 유권 대리가 되며 권한을 넘어서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는 126조의 표현 대리가 문제된다. 판례. 종종으로부터 임야의 매각과 관련된 권한을 부여받은 갑이 임야의 일부를 실질적으로 자기가 매수하여 처분 권한이 있다고 하면서 을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담보를 위하여 그 임야에 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이는 종중을 위한 대리행위가 아니어서 그 효력이 종중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125조의 표현대리 또는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범위를 넘어서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즉 대리권 수용의 통지를 한 때에 통지된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서 행위를 하거나 또는 대리권이 존재하였으나 소멸한 때에 그 소멸한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서 행위를 한 경우에도 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는가 여기에 관하여 통설은 공정하고 있다. 그리고 판례는 129조의 표현 대리의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행위에 관하여 제126조의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한다. 사기원 통설이 타당하다. 대리인이 본인 명의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대리인이 마치 자신이 본인인 것처럼 직접 본인 명의로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경우에 법률행위 효과가 누구에게 발생하는지가 문제된다. 이는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행한
법률행위의 일부이다. 그리고 사견은 그에 관한 통일적인 이론이 대리인의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지에 있다. 그런데 판례는 타인 명의 사용에 관한 새로운 위반으로 채용하고 있지만 대리인의 경우에 대하여는 이전의 판례를 유지하고 있다. 그 판례는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이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서 본인의 이름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11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으나 그 표현대리의 법률을 유지 적용하여 본인에게 그 행위의 효력을 미치게 할 수 있다고 한다. 아래에서 몇 개의 판결을 인용한다. 양가로 기억에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의사를 명시하고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 행위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것을 성립하고 사수를 써서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형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즉 242페이지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조 소송의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본인으로부터 아파트에 관한 임대 등 일체의 관리 권한을 인받아 본인으로 가정하여 아파트를 임대한 바 있는 대리인이 다시 자신을 본인으로 가정하여 임차인에게 아파트를 매도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률을 적용하여 본인에 대하여 그 행위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양가로 미은 대리인이 본인을 사칭하고 본인을 가정하여 은행과 건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하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률을 주요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양가로 티귿 다른 사람이 본인을 위하여 한다는 대리문구를 어무상에 기재하지 않고 직접 본인 명의로 기억력을 하여 어음행위를 하는 이른바 기관 방식 또는 서명 대리 방식의 어음행위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졌다면 이는 어음행위 무권 대리가 아니라 어음행위 유저에 해당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 경우에도 제3자가 어음행위를 실제로 한 자에게 그와 같은 어음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고 본인에게 책임을 질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리 방식에 의한 어음행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법상의 표현대리 규정을 적용하여 본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방가로 3번에 정당한 이유 정제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의 의미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한다. 다수설은 여러 사정으로부터 객관적으로 관찰하면 보통인이면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미, 즉 선의 무과실을 가리킨다고 한다. 그에 비하여 어떤 견해는 법관이 변론 종결 당시까지 존재하는 재관 자료 및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대리권의 존재가 명백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 한편 판례는 선의 무과실을 이해하는 것과 대리권을 주었다고 믿었음에 정당한 말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것이 뒤섞여 있는가 하면 어떤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악의 의미에 불문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도 한다. 이런 판례를 두고 점차 선의 무과실로 보지 않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고 하거나 혹은 초기에는 선의 무과실로 이해했으나 오늘은 객관적인 사정이라고 판단하기도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 견해는 지나친 속단이다. 판례는 전체적으로 선의 무과실이라고 이해하는 범주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토 및 사견 제126조에서는 125조, 129조 요소와 달리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 대신에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주장하고 있는 바 이는 입법자가 깊은 고려 입각하여 의도적으로 행한 결과라고 보아야 한다.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경우는 다른 두 표현대리에 있어서보다 외관상 상대방의 신뢰가치가 훨씬 낮다. 다른 두 표현대리에서는 대리권이 수여했다고 표시한 그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또는 소멸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대리권의 283페이지
범위 안에서 행위를 하였는데 제126조의 경우에는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서 행위를 하기 때문이다. 대리권이 있는 행위와 다른 종류의 행위를 한 때에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리하여 입법자는 제126조의 표현 대리는 다른 경우보다 제한된 범위에서만 성립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정당한 이유를 요구한 것이다. 따라서 그 정당한 이유는 다수설처럼 상대방의 선이 무과실로 이해하여 해서는 안 된다. 그것보다는 좁게 재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보통 사람이라면 대리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믿었을 것이 분명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여야 한다. 여기에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본 대리권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 결과 기본 대리권과 거리가 먼 대리 행위의 경우에는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당한 이유 유무에 판단하는 시기는 대리행위 당시이며 따라서 그 이후의 사정은 고려되지 않는다. 판례도 같다. 판례 보겠습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을 빌리면서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구비하여 교부한 것, 건조당권 설정 계약에서 부동산 소유자의 권리문서, 인감증명, 인감도장을 소시하고 대리인의 표명의 경우 이장이 불황임이 맡긴 인장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비료 예상 판매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러나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처가 남편의 실인을 소지한 사실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며 남편의 인장과 권리증을 교부받아 남편의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예전에도 그러한 처분이 사실이었다는 사정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양가로 니은 대리인이 본인에게 자기가 인류회사에 취직하는 데 보증인의 세임이 필요하다고 속여서 그로부터 인장과 인감증명을 받아내는 한편 본인 모르게 등기 필증을 훔쳐내요. 그 정을 모르는 타인과 건조당권 설정 계약을 한 다음에 그 설정 등기를 하고 그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면 본인이 대리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동인에게 교부하였다고 해도 본인이 동인에게 자기의 대리로 실업보호증서를 작성하라고 교부한 것으로 대리권을 수여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고 동인이 그 대리권의 권한 외에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한다고 봐야 할 것이므로 표현 대리의 성립이 가능하다. 양가로 디귿 본인이 대리인을 통하여 허무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대리인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함을 당하여 당초의 매도인으로부터 제3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데 대하여 본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제3자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안에 있어서 본인이 위 대리인의 매도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당초 매도인이 위 대리인에게 위 허무인을 대리하여 위 부동산을 전매할 권한까지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제3자가 정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동받은 것으로 판단한 것은 이유를 제대로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는 것이다. 244페이지 보겠습니다. 양가로 리을 갑 스스로 우리에게 친분관계 등이 터져가 그의 사업 중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보증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인감명을 남겨줌으로써 우리 그 권한을 남용하여 발생할 거래 안전에 미칠 위험성은 상당 정도 갑에게도 책임 있는 사유로 유발되었고 더구나 갑이 종전에도 약속어음 할인을 지음하여 양이 직접 확인 절차를 받고 우리 사업자금 조달을 위하여 보증을 한다는 취지에서 야설한 사실까지 인정해준 것이라면 병으로서는 우리 갑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갖고 있어 갑을 대리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능히 생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병이 을에게 그와 금전수기 대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갑을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고 믿었고 또 그와 같은 믿음 대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 민법 126조 소송의 표현들이 성립을 인정한 사례. 양가로미은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126조의 규정에서 제3자라함은 당의 표현대리 행위에 직접 상대방만 방해된 자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약속어음의 보증은 발행인에 의하여 어음금 채무에 담보하지 목적으로 하는 보증의 단독행위이므로 그 행위의 구체적 실질적인 상대방은 어음의 제3취득자가 아니라 발행인이라고 할 것이어서 약속어음의 보증 부분이 위조된 경우에 동약속어음의 배소, 양도받은 자가 제3취득자는 위 보증행위가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들이 행위로서 보증인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가로 피읍. 민법 제126조에서 말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효과를 주장하려면 자칭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행위를 가지고 권한을 행위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자칭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그와 같이 있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인 바, 여기에 정당한 이유의 정보는 자칭 대리인이 대리행위가 행해질 때에 존재하는 모든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금융기관이 채무자 본인의 서명 날인 또는 채무자의 보증의사 확인 등 계약 체결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을 마련해둔 경우에는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와 같은 사무처리 규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가 표현대리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요소가 될 수 있다. 양가로 시옷. 부동산 매도를 위임받은 대리인이 자신의 채무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대리인이 소유권 이전을 위해 필요한 서류와 인감보장을 모두 교부받아 이를 상대방에게 제시하여 부동산에 처분한 대리권이 있음을 표명하였다면 상대방으로서는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더 나아가 본인에 대한 직접 대리인의 수행의 의무를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정당한 이유 증명 책임에 관하여 세 가지 결과가 대립한다. 1번. 제1설은 본인이 상대방의 악이나 과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견해는 원문상은 상대방의 있는 것처럼 보이나 다른 표현들이야 구별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 제2설은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한다. 제126조의 표현들에는 다른 표현들이와 성질에서 다른 부, 그러한 취지에서 법률 규정에서 125조, 129조가 달리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제3설은 선의의 증명은 상대방이 하고 과실의 증명은 본인이 해야 한다고 한다. 판례는 이설과 같다. 245페이지 사견 126조는 그 법문으로 볼 때 125조, 129조와 현저하게 구별되며 그것은 특별한 고려에 입각하는 데 좋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법문에 따라 표현대리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가 존재함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본조에 의하여 보호되는 상대방은 표현대리 행위에 직접 상대방이 된 자만을 가리키며 전득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물론 상대방에 대하여 표현대리 요건이 갖춰져 있는 경우에 그 상대방으로부터는 전득한 자는 요건대리에 기하여 권리를 취득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방금 4번의 본인의 과실 문제, 그 밖에 본인의 과실은 묻지 않는다. 그리고 대리인이 권한을 넘어서 행위하는 것이 범죄로 된다고 하더라도 표현대리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방가로 5번의 법정대리의 적용 문제, 126조의 임의대리의 법정대리에도 적용되는가? 여기 안에서 학설은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눠 대립하고 있다. 긍정설은 126조의 표현대리는 본인의 과실이나 행위에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동조는 법정대리에서 적용된다고 한다. 그에 비해 부정설은 만약 126조의 법정대리에도 적용되면 제한능력자의 보호라는 제한능력자 제도의 목적에 반하므로 동조는 법정대리에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한편 판례는 126조 소정의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규정은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여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으므로 법정대리라고 하여 임의대리와는 달리 그 적용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한정치산자의 후견인 친족회의 동의가 있지 않고 피후견인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라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친족회의 동의가 있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한정치산자에게 그 효력을 미친다고 하여 긍정하는 입장이다. 사견, 거래의 안전을 희생하면서까지 본인을 보호해야 하는 제한능력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정대리에도 126조를 적용한 것이 바람직하다. 부부의 일상가사 대리권과 제126조의 표현대리. 부부의 일상가사의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이것이 이른바 일상가사 대리권이다. 1회독 때 자세히 봤죠. 일상가사 대리권. 그런데 이 일상가사 대리권이 제126조의 표현들이 있어서 기본들이 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학설. 여기에 관해서 학설은 4가지로 나뉘어져 있다. 제1설은 일상가사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하여도 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일상가사 대리권이 법정 대리권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제2설은 일반적 추상적 일상가사의 범위와 개별적 구체적 일상가사의 범위가 어긋날 경우에 일반적 추상적인 일상가 246페이지 4의 범위 내에서만 표현대리 규정이 규정되고 그 밖에 행위에 대하여 대리권의 수요가 있는 경우에 하나여 그것을 지적하여 126조가 적용된다고 한다. 이 견해는 일상가사 대리권을 법정 대리권으로 보지 않고 일정의 대표로 해야 한다. 제3설은 부부관계의 태양에 따라 일상가사의 범위가 신축적이라고 하면서 일상가사의 범위에 들어갈 경우에는 바로 827조가 적용되고 그런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대리권 소요 문제가 아니고 126조의 정당한 이유의 중 문제로 다루어 표현들의 인정 여부 결정할 수 타당하다고 한다. 이 견해는 일상가사 대리권은 법정 대리권도 아니고 대표라고 보는 견해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오히려 부부간의 묵시적 수권행위가 법률로 표현된 것이라고 이해한다. 제4설은 일상가사 대리권의 제126조를 주입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용 의도는 유효무실하게 된다고 하면서 법정 대리에 굳이 126조를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 판례는 일성과 마찬가지로 일상가사권은 기본 대리권을 하면서도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판례를 구체적으로 보면 일상가사의 범위 내의 행위라고 오인될 수 있는 행위에 관하여 표현들을 인정하였고 그 밖의 경우에 대해 상대방의 배우자가 그 행위에 대해 관한 대리권을 주었다고 믿음을 정당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표현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판례는 실질적으로 아래의 사건 같지 않은가 한다. 사기함으로 생활권대 일상가사 대리권도 대리권으로서 기본 대리권이 된다고 하여야 한다. 그 결과 일상가사 대리권에 기초하여 126조의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다만 126조의 표현 대리 요건 중에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는지 판단함에 있어서 일상가사 범위 내에 속한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이는 일반적인 경우에 권한을 넘는 대리가 기본적 대리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와 같은 맥락이다. 그 결과 일상가사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대리권이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126조의 표현 대리는 성립할 수가 없다. 양가리는 효과. 이들 요건이 모두 갖추어진 경우의 효과는 125조의 표현 대리와 같다. 다만 제126조의 표현 대리에 있어서는 그 요건 중에 일과가 구비되지 않았으리라고 양쪽으로 분할될 수 있는 행위의 경우에는 일부분의 법률을 적용해야 하며 그 결과 대리권의 범위는 유효할 수 있다. 판례도 같은 태도이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놓고 다음 거 이어서도 하겠습니다.